변호사를 가만히 보니까 세무 대리를 하려면은 당연히 회계학 지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검증을 받았나 보니까 회계학이라는 건 1푼도 어디서 시험에 한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납세자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연합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께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홍기용입니다. 이 세무사가 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셨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받고 국민을 대신해서 행정행위 등을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시험에 불합격하면 세무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변호사가 종전에 변호사 자격을 따면 세무사 자격을 그야말로 덤으로 줬는데, 그런데 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있는 세무사의 자격은 가졌는데 왜 직무는 못하게 했느냐? 그거가 이제 쟁점이고, 이제 2018년 이후는 아예 세무사 자격을 배제시키고 있고, 자격도 주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세무대리도 못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봐야 이 문제가 풀리고 지금 이거를 청취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7년 무려 14년 정도 동안에 변호사는 이름은 세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세무대리를 못했다는 이유로 이거를 위헌 심판 청구를 해서 일부 문제가 있다 하는 그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데 모든 세무 직무를 완전 못하게 하는 것은 실제 세무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 세무 직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판결하고, 다만 세무사로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직업 능력, 이걸 1번 이유를 달았습니다. 있느냐? 따져서 입법자가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일 주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납세자는요, 현대의 납세자는 국민이며 국가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서 납세 의무가 강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현대 조세는 매우 복잡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90% 이상이 전부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대신해서 돈을 주고, 그것도 무료도 아니고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국가가 부과하던 제도를 납세자가 신고하라는 겁니다. 결손을 봐도 신고하라고 그러고 무조건 신고하는데 공짜로 안 해주지 않습니까? 세무대리. 그 자체에 들어간 돈도 세금입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세금 신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얘 세무 신고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날 보고 납세자에게 세금을 더 내라 한다거나, 심지어 감옥에 가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할 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국가가 검증해 준 게 전문 자격사고, 거기에 따라 믿고 하는데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해가지고 가산세도 물리고 가산금도 물리고 잘못하면 형사처벌받는 것, 그거 다 납세 협력비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감히 납세자에게 세금만 받아갈 일을 세금 이외에 때문에 세금과 진배 없는 납세액비를 거대하게 창출시켜서 납세자에게 권익을 침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현대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국민의 주권자인 납세자에게 요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범위가 넘으면 위헌입니다. 근데 지금 세무대리인을 정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 전문성은 뭘로 검증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시험뿐이 없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뭐 회계사 이런 유명한 자격사들이 될 때 가가지고 교육받았다고 됩니까? 실무 교육받았다고 또 뭐 해줍니까? 박사 땄다고 해줍니까? 교수라고 해줍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그냥 도사야, 도사. 자칭 도사지요. 그러나 객관성을 받은 거는 시험을 보라는 겁니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게 다 돼 있고 시험에 합격자이기 때문에 주는데 변호사를 가만히 보니까 세무 대리를 하려면은 당연히 회계학 지식 등 전문 지식이 필요한데 검증을 받았나 보니까 한 회계학이라는 건 1푼도 어디서 시험에 한 1%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세무 대리 못하죠. 그리고 납세 현비를 크게 일으키죠. 납세자가 왜 그 세무 대리 시켰다가 감옥을 가면 됩니까? 그 잘못해가지고. 당연히 납세자는 뭐를 원하느냐? 제대로 된 전문가를 국가가 선별해서 달라는 겁니다. 진정하게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냐? 아니면 배제시켜야죠. 그래서 지금 2018년 이후는 변호사는 세무 대리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법에서 다 빼버렸어요. 세무사 자격 무료 그냥 주던 거 없애버리고 세무사가 없으니까 세무 대리 못하게 현재 변호사는 옛날에 지금이나 시험 과목이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결국은 변호사는 세무사의 직능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현재는 이미 판결을 내린 거예요. 입법자가 다 정해가지고 입장 정리해줬습니다. 다만 2003년부터 2017 사이에 세무사에 대해서만, 쟁점 세무사에 대해서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거리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 당시에 자격증이 있는데 세무시험 제도가 할 수 있는 세무 과목이나 회계학 과목이 없으므로 다는 못 주고 그 중에서 회계가 꼭 필요한 이런 과목들가 없으므로 그 업무는 하지 마라.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서는 직능 그 테스트 못 받은 사람을 능력자라고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그 사람들을 뺀 거예요. 따라서 이거 지금 현재 위헌이니 뭐하냐 하는 것은 왜인지 뭘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뭐냐,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됐다고 양경숙 법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직무 한 8가지, 9가지 중에서 2가지 뺀 게 세무사 하는 때 꼭 필요한 직무더라. 그게 뭐냐,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성실고 확인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빠져버리면 완전 핵심이 빠진 세무 대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세무사 업무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세무사업을 못하니까 내 직업을 보존을 못한다. 그래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게 위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 양경숙 안도 조금 만약에 보완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배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2개 빼는 거는 뭐 틀림없이 빼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시험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회계학 시험을 봐가지고, 세무사법에 있는 시험 과목의 회계학 관련 과목을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어. 지금은 아예 그런 제도가 없죠. 2018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쟁점대 해결 방안으로 시험을 본 자에게는 저는 시험 때문에 권능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합격한 사람은 오케이, 난 할 수 있어. 이 제도는 지금 이 법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뭐 위헌이란 말 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회를 다 주니까. 근데 이 법이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그래서 시험에 붙으면 직무를 주고 시험을 안 한 사람을 안 주는 게 이 자격사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거라도 세무사의 그 시험을 과목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지 말아야 되는 건 맞고, 차후에 보완을 한다면은 그럼 붙은 사람에게는 어떡하냐? 이걸 주게 되면 그 법이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변호사는 직업 선택의 자유 때문에 위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과정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나, 뭐 지금 뭐 개정이 하는 게 될지는 모르나 그런 것들만 잘만 해결되면은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서로 윈윈한 전략이고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나 시험에 합격을 하면은 추가 시험을 응시를 기회를 주고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내가 줄게. 너 시험에 합격해서 한번 해봐. 회계학 그거 4년 동안 회계학과만 해서 회계학 공부해도 엄청 부족해서 못하는 거를 한번 해봐. 시험에 합격. 근데 교육 안 됩니다. 실습 절대 인정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시험 때문에 얻은 자격사들은 시험을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용어를 썼어요. 시험 검증을 통한 직무부여 원칙이 전문 자격사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험 이외의 방법은 없습니다. 뭐 가서 한 달간 연수 받으면 뭐 그 업무를 할 수 있다? 아이고 그러면 뭐 누구는 뭐 자격사 못 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혹간 이제 보완이 되면은 이 문제가 요새 위원론 이 박형수 위원이 뭐 위원론 한 게 주의 핵심을 제가 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통과 못할 거냐? 지금 이 자체가 위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개 빼는 그 자체를.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잘 보완이 되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바로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만은 하여튼 노력을 잘 하고 이번에 위헌론이라는 것들을 좀 잘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나 보고요. 그 이외에 지금 양승수안은 제가 어느 한자라도 뭐 고쳐야 될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다 잘 돼 있다고 보이고요. 아까 지금 보완되는 사항들을 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고 발표를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납세자 연합회장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 자격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선 시험을 통해서 시험 검증을 통한 직무부여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말씀이셨고, 이런 이제 쟁점 직무라고 얘기하는 회계장부 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을 만약에 해당 기간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변호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들이 또 다른 시험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세무사의 조세 소송 대리와 관련해서도 세무사들이 헌법이나 뭐 민사소송법 또 절차법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또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런 것도 또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반대 입장의 논리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질문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금 더 한마디 더 말씀하실까요? 예. 제가 그거 빼놓은 것 같은데, 예. 아니 시험으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관계도요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세무의 신고의 준비 단계인 회계장부 작성부터 시작을 해서 또 신고, 납부, 불복, 소재 소송까지 이 하나는 한 개의 서비스입니다. 한 개의 서비스고 우리가 중간 단계 요거는 다른 데 가고 요 단계는 다른 자격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 일괄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은 납사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런 권리를 정부가 뺏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뭐 이걸 여기 오늘까지 더 범위를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은 변호사들이 꼭 지금 2018년 이후도 세무 관련된 회계 관련된 시험을 합격하면 세무 대리를 할 수 있게 부여하고, 동시에 세무사도 지금까지 왔었던 행정 처분에서 행정 절차의 단계에 있는 행정까지의 조세행정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사법 관계를 못하게 딱 끊어놨는데 그 이후에 조금만 더 부족한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무사가 뭐냐?
소송과 관련한 과목을 테스트 받은 적이 없어. 그건 인정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헌법과 민사소송 절차법을 합격하면 모든 소송 대리는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세 관련된 소송은 열어줘야 된다. 시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현재 2018년 이 사람들이 세무대리를 전혀 못하게 하는 변호사, 이것도 해결해라. 다만 시험에 합격하면, 또 세무사도 조세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 해라. 뭐냐? 시험에 합격하면. 시험만이 오직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문가에 아무리 싸우고 정치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해줘야 납세자 권익이지. 누가 정치력으로 센 사람을 우리가 무슨 세무대리를 시킵니까? 전문가한테 시킵니까? 요거를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만은, 제가 설명 안 했었는데, 그거는 막 오늘의 요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이, 이가 여기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 제도를 벗어나는 여러 가지 타협안은, 이게 이 자격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 것만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예, 고맙습니다. 홍기영 교수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조세소위에서 국민들, 그러니까 납세자의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공정의 문제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세무 관련 공부를 해서 세무사 자격을 갖춘 걸로 일반 국민들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그냥 공짜로 얻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런 과목 별도로 공부도 안 했고, 이전부터 그냥 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런 논쟁에 대해서 사실은 별 관심이 없어서 잘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늘어날 거다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이제 LH 사태에서도 빚어지듯이 공정의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회장님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노력한 대가를 얻지 못한 사회가 불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자격을 땄다고 해서 여타 자격을 부수적으로 부여하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불공정한 거죠. 특히 예전에 변호사 자격이 오래전에 이제 만든 제도인데, 그때 당시엔 세무사 제도가 없을 때는 일부 그런 변호사 법률 전문가에 의존을 할 수 있었지만,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서 전문 자격사가 되고 난 후에 각 법률을 보면 전문 자격사의 직무는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직무 이외에 변호사는 그 능력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18년 이후에 뭐 변호사의 그 법률, 그 직무는 바뀐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거기 보면 소송 대리한다, 또 행정 처분에 대해서 대리한다, 그리고 끝에다가 일반 법률한다. 아니, 일반 법률이면 법률이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걸 모두 다 하는 직종의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죠, 이 세상에. 따라서 전문 자격사가 생긴 거고, 전문 자격사가 생긴 마당에서는 그 업무는 배제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격을 예전에 만들었다고 해서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고, 공정한 사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직무를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도 안 봤는데 그 직무를 주는 그 자체는 현대사회에서 아주 배척돼야 할, 아주 개정돼서 이거를 직무를 부여하면 안 된다, 검증된 경우만 주더라, 이것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이런 토론을 보시면서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3월에 그 조세 소위에 출석했던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분도 변호사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비자이자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세무사와 변호사가 모두 다 세무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등하게 경쟁하게 하면 국민들이 더 잘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세무사나 변호사도 선택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이런 논리라고 한다면 아까 홍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완전히 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홍 회장께서는 오히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모두 개방하면 세무대리의 부실을 낳고 납세 협력 비용이 훨씬 더 증가할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여러분 헌법 124조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국가는 건전한 소비 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을 촉구하기 위하여 그러한 법률을 그 관련된 법률을 정하는 것을 보장한다. 소비자가 우리 납세자도 소비자입니다. 왜냐하면 납세 여러 조력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그 생산품이 뭡니까? 생산품의 품질 향상이라는 그 단어가 헌법에 있어요. 그 자격사들의 품질이 향상된 고도의 높은 품질을 받아야 할 권리, 보장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변호사와 세무사를 경쟁시키고 그 중에서 잘한 사람 선택을 하라는데 말이 그런 것 같지만 변호사는 아예 처음부터 죄송합니다만 변호사들 저도 뭐 왔다 갔다 교류합니다만 검증을 안 받은 세무대리 무자격이에요. 무자격하고 세무대리를 검증받은 사람하고 놓고 잘하나 보내나 보고 그중에서 선택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우리 지금 발표 우리 김 교수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서부터 세무사가 생긴 이후에 세무사를 그냥 준 때 그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뭐냐면 아예 세무사 이런 직무나 여러 가지로 2011년 4년 후에는 배제돼 있던 거기 때문에 이 논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둘이 경쟁시켜서 잘하는 사람을 하라? 아니 시킬 사람을 시켜놓고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고 따라서 지금은 저희들은 그러면 뭘로 하냐? 시험을 보시고요. 시험을 보셔서 검증을 받으세요. 받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든 납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세무사든 다 세무 직무를 할 수 있으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을 검증받고 하시라는 거예요. 검증받고 변호사도 세무대리 하시는 건 좋은데 세무대리를 위한 시험 같은 검증을 받으셨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여러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능력 있는 사람한테 받으면 됩니다. 납세자는. 그러나 지금 검증을 안 받으셨다. 따라서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납세자들의 말씀인 겁니다.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가능한 한 납세협력비가 적게 들면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 고도의 품질을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분들도 그런 자격을 갖추면 당연히 세무대리를 우리는 받을 용의가 있는 겁니다. 납세자는. 그래서 이번에 사안은 지금 변호사님들은 회계학에 대한 검증을 한 번도 거치지 않으셨다. 따라서 그분은 그렇다면 회계학 지식이 전혀 없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다. 그게 시험제도고. 따라서 그런 말씀은 부당한 말씀이고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우리 납세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시면 안 됩니다. 권익은 뭐냐면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데 지장을 주시면 납세 권익 침해됩니다. 전문가들의 우리 납세 38조에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지는데 납세 의무를 지는데 장애 요소를 넣지 말라는 겁니다. 무자격이라고 뭐하지만 그런 능력이 없고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위임을 해서 여러 가지 납세 협력비가 증가되는 것을 국가가 방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보고 제도를 정립해 주셔야 납세자들은 거기에 신고납세제도의 현대소득세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침해하는 것이 곧 납세 권익을 침해한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